자, 화강법통의 증문즉답에 대해서 오늘도 법을 설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33번인데요. 이 33번의 물음은 뭐냐면,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제사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이미 사라지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제사의 바른 방향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자,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동양 문명권에서 조상을 기리는 하나의 의식으로 정착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농경사회에서는 대가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사라는 어떤 문화가 자연스럽게 밑에 자손들한테 교육이 됐기 때문에 부모가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고 자손들은 그걸 보고 성장을 하고 자랐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었고, 또 산업사회에서도 지금은 극도의 문명의 고도화 정보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따로따로 사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이들한테 제사를 강요한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그 시대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젊은이들은 제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부모 세대는 효라는 게 있었습니다. 효. 그러니까 그 효의 한 방향이 제사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관원상제라 그래서 관원상제 중에서 이 제사라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우리 조상을 기리고, 그러기 때문에 4대조 공청을 했었죠. 원래 4대조 조상까지 사당에 모시고 이렇게 지내다가 점점점 그런 문화가 사라지고 지금은 거의 제사를 안 지내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건, 한 번 생겨난 어떤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죠. 점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제사라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거지만 제사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조상들의 어떤 가풍을 잊지 말자고 자손들이 모여서 조상의 유운을 기리고 또 가족 간의 화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사의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각자 개인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제사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분명히 제사를 계속 지낼 것이고, 제사의 정신, 형식은 사라진다 해도 정신을 이어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형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차려서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라는 어떤 형식을 취하지만, 정신이라는 건 뭐냐면 조상의 어떤 은혜를 잊으면 안 되고 이 우주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정신을 바로 가리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음식 문화도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2004년에 벌써 주장을 했는데, 전나물 이런 거 다 버리고 과일하고 과자만 올려도 된다. 그리고 물 한 그릇만 더 놔도 제사의 정신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벗어나서 마음의 법을 전하자. 근데 제사의 근본 목적은 뭐냐면 우주라는 것, 나를 낳아준 근본을 잊지 말자는 나의 본성 회복의 수행법이 바로 제사인데, 제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나의 본성을 찾자는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감각적인 쾌락, 하루하루의 즐거움, 그것을 추구하고 또 돈과 명예와 또 그냥 놀고 이렇게 즐겁고 하루하루 즐거운 이런 삶에 빠져 있다. 근데 그것을 향락이라는 것으로만, 향락과 타락이라는 것으로만 규정하기에는 좀 너무 극단이고요. 지금의 세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 부모가 우리를 봤을 때도 참 답답했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장을 하고 지금 자손들을 보면 더 답답하죠. 그러나 그 자손들이 성장을 하고 또 우리 손자 손녀 때를 보면 또 답답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나 이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러나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이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사라지지 않는 한 분명히 누군가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바르게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이 점점점 사라진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것은 시대의 흐름과 인연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인연이라는 게 뭡니까? 우주의 인연이라는 건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랑과 관심, 자비의 어떤 일대사를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는 사라졌다. 아니면 계승해야 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마시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제사의 형식을 전하지 말고 우리는 그 정신을 전하자.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도 그 제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형식을 계속 취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형식은 취하지 않지만 마음의 정신법은 계속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34번이 뭐냐면 부부가 되는 인연과 부모 자식이 되는 인연법을 가르쳐 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래요. 부부는 전생의 원수가 만나고 자식도 전생의 원수가 빚 받으러 왔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시쳇말로 하면 부모는 전생의 빚쟁이고 자식은 빚을 받으러 왔다. 이렇게 규정하는데 이거는 아주 너무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부부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생에 있다고 치면 전생의 어느 날은 부부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였을 수도 있고 부모 형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은 윤회의 인연법 따라서 공부를 시킨다. 제가 오늘 이렇게 승려가 됐다 해서 다음 세계 꼭 승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지금은 일반인으로 살지만 또 다음 생에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부부는 뭐냐면 우주의 근본의 조건 없는 사랑과 관심, 자비라는 일대사를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탄생 법칙이라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과 관심과 자비니까 부부라는 건 음양의 화합을 통해서 자손을 생산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태초를 올라가면 우리가 태어난 이 자리는 남녀라는 그런 음양의 관계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고 음양의 하나의 법, 화합의 법에서 자손이 왔을 것이고 지금은 자손이 태어나기 위해선 남녀가 부부의 인연을 맺고 거기서 낳아야 돼요, 자식을. 근데 지금은 이제 출산을 잘 안 한다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만 그것 또한 시대의 흐름일 뿐이다. 왜냐하면 인구라는 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줄어들어도 안 되겠지만 이 우주는 자연의 조정을 한다. 자손이 너무 많아지면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한정돼 있고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거기다 수없이 많은 인구가 증가하면은 세상이 멸망하는 거예요. 지구는 빨리 멸망하니까 그걸 조정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부가 된다는 건 뭐냐? 상부상조의 인연을 깨쳐라. 우주의 본성을 깨쳐라. 참된 생명의 탄생 법칙을 깨쳐라. 이거죠. 자, 부모와 자식이 되는 건 뭐냐? 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뭐냐면 희생을 하는 것이다. 조건 없는 희생을 하고 사랑을 준다. 그러니까 우주의 인연법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손이 성장하면 뭐가 돼요? 나에게는 손자, 손녀고 그 자식에게는 자기의 또 자식이 되죠.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보인 자식한테 보인 모범을 자식은 또 그것을 교육으로 받아도 그 자식은 또 자기의 자식들한테 주는 것이다. 사랑과 관심을 주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부모는 조사의 법맥으로 들어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인연법을 깨치고 자식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법을 깨치고 그 밑에 자식은 손자 손녀의